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수학쌤 강재원입니다. 오늘은 2학년 수학 1단원 유리수와 소수 교과서 22쪽에서 23쪽에 해당하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순환마디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순환마디란 소수점 아래에서 가장 먼저 반복되는 가장 짧은 부분을 순환마디라고 합니다. 1번 0.131313 여기서 반복되는 것 중에서 가장 짧은 부분은 13이죠. 따라서 순환마디는 131이 아니라 13입니다. 2번 0.25454554 소수점 아래에서 가장 먼저 반복되는 가장 짧은 부분이니까 순환마디는 54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54, 2번은 맞습니다. 3번 0.581581 소수점 아래에서 가장 먼저 반복되는 가장 짧은 부분은 581입니다. 순환마디는 581이 됩니다. 4번 2.762 소수점 아래에서부터 반복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276이 아니죠. 순환마디는 762가 되겠습니다. 5번 19.419419 소수점 아래에서 가장 먼저 반복되는 가장 짧은 부분은 419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분수 27분의 8을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200번째의 자리의 숫자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분수 27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자 8을 분모 27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8은 27로 나누어질 수 없으니까 몫에 0을 쓰고 뒤에 0을 붙여줍니다. 80은 27로 2번 나누어지죠. 54가 됩니다. 80에서 54를 빼주면 그 값은 26이 나오죠.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260을 27로 나눕니다. 자, 9번 나눠지죠. 243이 됩니다. 빼줍니다. 17. 뒤에 0을 한 번 더 붙입니다. 170은 27로 6번 나눠집니다. 6, 7에 42, 6이 12에 4도 하니까 162죠.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8, 옆에 0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80. 자, 80이라는 값 어디서 많이 본 값이죠? 여기에도 80이 있고 여기도 80이 나왔어요. 이 다음부터는 몫이 똑같이 반복이 될 겁니다. 나머지가 같기 때문에 2, 9, 6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따라서 분수 27분의 8은 순환마디를 2, 9, 6으로 갖는 순환소수 0.296으로 나타내어집니다. 다시 풀었으면 계속 296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계속 써서 소수점 아래 200번째 자리까지 쓰는 거는 매우 비효율적이죠. 순환마디에서 찾을 수 있는 숫자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자, 소수점 아래에서 3번째, 6번째, 9번째 순환마디가 3개이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3의 배수 번째에 해당하는 자리의 수가 항상 6입니다. 그러면 소수점 아래 200번째 자리와 가장 가까운 3의 배수 자릿수는 200을 3으로 나눠 볼게요. 3, 6, 18, 또 20이네요. 3, 6, 18, 2가 남죠. 200과 가장 가까운 3의 배수는 200에서 나머지 2를 뺀 198입니다. 198번째 자리의 숫자가 즉 3의 배수에 해당하는 자릿수니까 또 6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199번째 자릿수는 6 다음에 돌아오는 수가 뭡니까? 그 다음에는 또 2가 반복되죠. 296, 296이 반복되니까요. 199번째 자릿수가 2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00번째 자릿수는 2 다음에 오는 수 9가 됩니다. 따라서 2번에 소수점 아래 200번째 자리의 숫자는 9라서 답은 5번입니다. 3번입니다. 분수 40분의 1을
10의 n제곱분의 a꼴, 즉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보겠대요. 이런 걸로 고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때 a 플러스 n 값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분수 40분의 1을 결국은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쳐야 되니까 40을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0은 4 곱하기 10, 4는 2 곱하기 2, 10은 2 곱하기 5, 즉 2의 세제곱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죠. 분자는 1입니다. 여전히. 분모가 2 3개, 5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10을 만들 수 있는 숫자 구성은 2 하나와 5 하나가 곱해지면 10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와 5 두 개가 곱해지면 이 두 개에 5 두 개, 10이 두 개 곱해지니까 10의 제곱이 되겠죠. 자, 2가 3개, 5가 3개 이렇게 곱해지면 그렇다면 10이 3개 곱해지는 거니까 10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a 플러스 n 값 중에 가장 작은 수라 했으니까 최소로 곱해져야 하는 값을 찾아봅시다. 이미 분모에는 2가 3개가 있습니다. 10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5가 3개가 있으면 되겠죠. 5가 하나 있으니까 추가로 5가 2개 곱해지면 되겠습니다. 5의 제곱을 분자와 분모에 동시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럼 결국 2가 3개 곱해졌고 5가 3개 또 곱해졌으니까 10의 세제곱으로 나타내어지고 분자는 1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5, 25가 됩니다. 따라서 조건에 만족하는 a의 값은 분자 25고요. n의 값은 10의 지수이니까 3입니다. a 플러스 n 값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값을 더하면 정답은 28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분수 a분의 21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서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a 값에 4부터 넣어봅시다. 1번 4분의 21, 그 다음 2번 6분의 21, 3번 9분의 21, 4번 14분의 21, 5번 15분의 21. 자, 이 분수 중 먼저 이 분수들을 기하분수로 나타낼게요. 1번은 이미 기하분수고요. 2번 3으로 약분하면 3, 2, 6, 3, 7의 21. 3번도 3으로 약분되죠. 3분의 7. 4번은 7로 약분이 됩니다. 2분의 3. 5번은 3으로 약분이 되죠. 5분의 7. 자, 기하분수로 만든 뒤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2의 제곱분의 21. 이 중에서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르라 했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즉 분모에 2, 5 이외의 소수가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1번은 2만 있으니까 유한소수, 2번도 2만 있으니까 유한소수. 하지만 3번은 분모에 3이 있죠. 이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니까 이 3번이 바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답이 되겠습니다. 4번도 분모에 2만, 5번은 분모에 5만 있으니까 모두 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a를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480분의 a가 유한소수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자, 480을 소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자, 480은 2의 5제곱 3 곱하기 5입니다. 분의 a가 유한소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위에 있는 분자 a에 의해서 3이 약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모 3이 사라지면서 유한소수가 되겠잖아요. 즉, 가번 조건에서 알 수 있는 힌트, a의 값은 분모에 있는 3을 약분시킬 수 있는 3의 배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번 조건에서는 이 a의 값이 13의 배수여야 한대요. 가번과 나번 조건에 의해서 가는 a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3의 배수까지 만족해야 됩니다. 그 말은 3과 13의 공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통된 배수. 자, 1학년 때 두 수의 공배수는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최소 공배수 둘 다 소수니까 곱해줘야겠죠. 39의 배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A에 해당할 수 있는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39의 배수니까 39 하나, 39에 2를 곱한 수, 39에 3을 곱한 수, 이렇게 배수들이 있을 텐데요. 답원 조건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답원에서 추가로 알려준 조건, A는 두 자리 자연수여야 합니다. A 39의 배수 중 두 자리 자연수는 자, 39 하나, 39에 2를 곱한 78, 두 자리 자연수 맞죠? 39에 3을 곱하면 117, 세 자리 자연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5번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죠. 따라서 5번에 있는 가나다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A는 39와 78 이렇게 두 개입니다. 6번입니다. 두 분수 15분의 x와 56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모두 유한소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두 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분수 15분의 x와 56분의 x를 자,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15는 3, 5, 15. 56은 8, 7의 56인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7분의 x. 이 두 분수가 모두 유한소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하분수로 나타낸다. 즉 분모 분자를 약분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분모의 소인수는 5 또는 2여야 합니다. 즉 이 3은 분자에 있는 x에 의해서 약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x는 3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자, 이 아래에 있는 56분의 x도 유한소수가 되어야 하니까 이 x는 여기 옆에 있는 7도 약분시켜줘야 되는 수입니다. 즉 x는 7의 배수도 되어야 합니다. 3의 배수와 7의 배수가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x는 3과 7의 공배수가 되어야겠죠. 3과 7 두 수의 공배수란 두 수의 최소 공배수. 3하고 7 둘 다 소수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둘을 곱하면 되죠. 3, 7의 21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즉 x의 조건은 21의 배수라는 겁니다. 이 21의 배수 x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요. 답은 21이 되겠죠. 7번입니다. 두 분수 5분의 2와 7분의 6 사이에 있는 분모가 35인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5분의 2와 7분의 6 사이에 있는 분모가 35인 분수의 개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개수를 빼주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가 나오겠죠. 분모가 35라 했으니까 이 두 분수도 분모 35로 통분을 해주겠습니다. 자, 5분의 2가 분모 35가 되려면 분모 분자에 각각 7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5분의 2는 35분의 14가 됩니다. 7분의 6은 분모 분자를 각각 5를 곱해주면 35분의 6, 5, 30이 되겠죠. 이 둘 사이에 있는 분모가 35인 분수는 자, 35분의 14 다음이니까 15부터 35분의 29까지 자, 총 몇 개의 분수가 있을까요? 분모는 35로 같고 분자가 15부터 29까지 개수를 세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많이 틀리는데요. 참고로 여기 보겠습니다. 숫자 1부터 6까지가 있어요. 1과 6 사이에 있는 숫자는 2, 3, 4, 5, 2부터 5까지입니다. 총 몇 개의 숫자가 있죠? 4개의 숫자가 있죠. 자, 안에 있는 숫자 4가 나오기 위해서
이 안에 해당하는 마지막 숫자 5에서 가장 앞의 숫자보다 하나 더 앞에 있는 이 1을 빼줘야 합니다. 해당하는 수에 그 앞에 있는 숫자를 빼줘야 안에 있는 숫자 개수가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적용해 볼게요. 15부터 29 사이에 있는 수의 개수는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수 29에서 15를 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수 14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1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5개 분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개수만큼만 빼주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자, 이 안에 있는 수의 특징 분모가 35죠.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5, 7에 35입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분모에 있는 소인수 7을 약분시켜 버린다는 거겠죠. 분자값이 7의 배수가 되는 수는 21과 28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2개의 개수를 빼주면 나머지 13개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3개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0.4 순환마디 7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99분의 43이다. 자, 순환소수 0.4 순환마디 7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순환마디 개수 하나니까 9 하나,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 없는 숫자의 개수 하나니까 0 하나. 분자 전체 47에서 순환마디가 아닌 부분 4를 빼줘야겠죠. 자세한 설명은 이 옆에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수로 나타내면 90분의 43입니다. 99분의 43이라고 했으니까 기하분수로 잘못 나타냈죠. 2번 두 순환소수 0점 순환마디 2와 2점 순환마디 3을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그 분모가 서로 같은지 봅시다. 자, 0.2땡은 9분의 2고요. 2.3땡은 자, 순환마디 하나니까 9분의 전체 숫자 23 빼기 순환마디 아닌 숫자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9분의 21이고 자, 기하분수 아니죠. 3으로 한 번 더 약분됩니다. 3분의 7. 따라서 0.2땡은 분모가 9고 2.3땡은 분모가 3.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다르네요. 3번 94.2 순환마디 753. 이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자, 이 순환소수는 순환마디 3개니까 999, 순환마디 없는 거 하나니까 0 분의 전체 숫자 942753에서 순환마디 아닌 부분의 숫자 942를 빼는 형태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정수분의 정수꼴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유리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념 시간에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라고 배웠잖아요. 4번 기약분수 중에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도 있다. 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기하분수 중에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순환소수가 존재합니다. 4번도 맞죠? 5번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다. 아니죠. 무한소수 중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반복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만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원줄 파이나 특정한 숫자의 규칙이 없는 1, 2, 3, 4, 5, 6, 7, 8, 90 쭉쭉쭉쭉 나가는 거 이런 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유리수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한소수가 유리수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죠. 순환소수만 유리수입니다. 정답은 3번과 4번 두 개입니다. 9번 두 자리 자연수 A에 대해서 21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분자가 3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A, B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했네요. A 힌트 첫 번째, 두 자리 자연수다라는 거죠. 두 번째 힌트는 유한소수다라는 거에서 찾을 수 있죠. 분모 21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하나, 3 하나, 5 하나, 7 하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어야 해요. 유한소수의 특징,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즉 약분할 수 있는 걸 싹 다 약분하고 난 뒤에는 2하고 5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A는 3하고 7을 동시에 약분시킬 수 있는 21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3, 7에 21이니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의해 A는 두 자리 자연수이면서 21의 배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A의 가능성이 있는 숫자는 21, 21 곱하기 2, 21 곱하기 3, 21 곱하기 4까지죠. 두 자리 자연수라 했으니까요. 21 곱하기 5는 100이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자, 이 4개의 가능성 중 210분의 A를, 이 값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분자가 3이 남아야 합니다. 자, A는 21의 배수라 했으니까 3, 7에 21 약분되고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나서 분자가 3이 남아야 돼요. 즉 A는 21 곱하기 3밖에 가능성이 없죠. 이때 3하고 7이 약분되었으니까 남는 분모는 2하고 5, 2, 5, 10이 남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21 곱하기 3, 63이 되어야 하고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 B는 10이 됩니다. A 값은 63, B 값은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기하분수 A분의 B를 소수로 나타내면 0점 순환마디 27입니다. 이때 A분의 B를 뒤집어서 B분의 A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먼저 A분의 B를 구해볼게요. 0.2땡 7땡을 분수로 나타내면 순환마디 2개죠. 99, 그 다음 27 그대로네요. A분의 B는 기하분수라고 했으니까 99분의 27은 A분의 B가 아닙니다. 기하분수로 약분, 9로 약분하면 11분의 3입니다. A 값은 11, B 값은 3입니다. 우리는 A분의 B가 아니라 B분의 A를 순환소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B 값은 3, A는 11이죠. 자, 이걸 순환소수로 나타내 볼게요. 11을 3으로 나눠봅시다. 3, 3은 9, 3, 6, 18, 또 2가 남네요. 20, 3, 6, 18. 계속 2가 남기 때문에 결국 3.6땡 순환소수가 되겠죠. 이상으로 1단원 유리수와 소수, 대단원 마무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문제풀이부터 많이 실수도 하고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겠죠. 실패하는 것은 성공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과정일 테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